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립토 혁명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커뮤에서 떠들썩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잘 이용하는, 하지만 잘 알아야 하는 거래소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가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업비트 상장 알트코인 가스가 하루 만에 반토막 난 가운데 실상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을 막을 방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독주 체제가 우려되는 것은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거래소로 몰리게 되면 그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해야지 제대로 팔리고 거래되는 거거든요. 특정 코인에 대해서 편의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거래소의 파워가 너무 세지는 것이죠.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트레루블 시행 이후에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전의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면 암호화폐 가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전의 사례로 업비트 상장 알트코인 가스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난 가운데 실상 암호화폐의 급등락을 막을 방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기사인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 너무 한 업체에 집중되다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나 수수료 경쟁이 막혀버린다라는 의미이고요. 거래소 파워가 너무 세지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효한 해결책은 실명 계좌를 더 많은 거래소에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거래소의 파워가 세지게 되면 피해자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도 2년 전의 기사인데요. 업비트가 K뱅크에서 이자를 받고도 고객에게는 지급을 안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반면에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과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그리고 이 기사는 가짜 코인을 진짜 코인으로 인식해서 입금을 처리했던 업비트의 과거 사고 사례를 기사화시킨 것입니다. 해당 코인의 입출금 서비스는 일시 중단됐다가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졌지만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실수에 거대하고 어리석은 사건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딱 짚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거래소의 특성상 이런 부분을 놓치고 피해자를 만들었다라는 게 화가 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비트의 독과점으로 시장 점유율 90%에 가까운 사실상 독과점을 이루었고 23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앞서가면서 블록체인의 기업과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성장 역할을 해도 모자를 판에 해외 블록체인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죽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의 질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업비트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따박따박 챙겨서 떼돈을 벌면서 시장 지배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업비트가 생기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애용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추천하면서 사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대부분의 거래소를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편이긴 했었지만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를 사용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요 근래 빗썸이 업비트보다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내놓았었고 이벤트도 열심히 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메리트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국내 거래소를 오랜만에 빗썸을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용자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업비트를 떠나겠다라는 생각보다 유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2017년 이후로 사용했었던 국내 거래소 업비트인데 수많은 입출금과 거래를 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제가 3억 원을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보냈는데 갑자기 평상시와 달리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실명 인증도 다 되어 있는 계좌인데 갑자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검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빗썸처럼 테더라도 있었다면 안전하게 테더로 송금을 했을 겁니다. 그럼 천천히 소명하라는 말에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액수가 3억이 넘어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송금 금지를 해두고서는 자금 출처 소명이라니, 만약에 제가 선물 거래를 하다가 송금 금지 때문에 증거금 부족으로 청산을 당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출금 내역도 다 보내라는데 무슨 사법기관도 아니고 타인 계좌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빗썸에서도 초기에 자금 출처 조사를 하긴 했었어도 업비트처럼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는 않았었고 자체 조사 완료 후에 해외 거래 송금이 무난하게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업비트 호가창을 변경했었죠. 유동성이 바이낸스급이 아닌데 바이낸스와 비교를 했을 때 호가를 너무 세분화한 것이 이전에 익숙해하던 유저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대금 순위로 정렬한 게 아니라 상승량 순위로 정렬을 했는데 최근 거래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비트의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VIP 혜택이 없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수료 혜택이든 뭐든 VIP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VIP 전담 직원이 없이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한마디로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소명이 너무나 빡셉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빗썸이 더 싸죠. 수수료 리워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죠. 또 원화 출금 한도가 2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화 상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론과 커뮤니티의 반응이 안 좋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어떤 코인 커뮤니티의 분석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세력, 큰손, 유동성 공급자가 떠나고 있는 이유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커뮤에서는 불평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 국내 거래소에 비해서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봉크 코인인데요. 솔라나 기반의 가장 큰 밈코인 봉크는 바이낸스에 상장하면서 현물 거래가 시작됨과 동시에 100%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봉크 코인을 초기에 구매하셨다면 상승률 올타임 하이로 계산했을 때 저점 대비 29,720%의 상승을 맛볼 수 있었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시바이누 차트를 예시를 들면 바이낸스에서 이미 해먹고 있을 때 업비트에는 상장도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한 차례 떨어뜨릴 때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전혀 상승의 맛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밑에서 산 사람들의 물량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최근래에 다시 수익권으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낸스에서 상장한 시점에서 한 차례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바이낸스에 상장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승률로 두고 봤을 때 덱스 거래소를 조금만이라도 이용할 줄 알았다면 만원으로 복권을 산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40만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써야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급 코인들을 거래하는 것은 국내 거래소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단타가 아닌 중장기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거래소를 추천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다양한 코인을 거래할 수 있죠. 국내 거래소는 극히 일부 코인들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들은 거래소에 의해서 보장된 코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가격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앞서 예시에 더해서 23년도에 출시했던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 2만 % 이상의 상승이 있었던 코인입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100위권 안의 코인들 중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동시 상장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한 한참 지난 후에야 국내 거래소에 들어왔죠. 신규 코인이 최초 상장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인데 국내 거래소만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이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 동시 상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죠. 빗썸에만 상장이 되었고 최근에 상장된 코인들을 볼 때 빗썸은 충분히 안정이 확정된 코인이자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코인을 상장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유동성입니다. 국내 거래소보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코인을 바로바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대중적인 코인은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소규모의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수료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모습에서 유저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 하나의 장점은 코인 예금, 스테이킹 서비스입니다.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기능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검증하는데 코인을 맡김으로써 코인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많은 코인들이 스테이킹 지원을 합니다. 국내 거래소 중에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선물 서비스입니다. 선물 서비스는 해외 거래소만 가능하죠. 국내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경험이 없고 또 위험 요소가 크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도전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연구만 있다면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빗썸과 업비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업비트의 같은 경우에는 0.05%이고요. 빗썸은 0.04%, 국내 최저 수준이죠. 최근에 개편된 수수료 정책에 따르면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수수료 무료 쿠폰을 적용할 경우 거래 수수료는 0.04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빗썸은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수가 가장 국내 중에서 많죠. 그리고 지급 준비율이 10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출금을 대량으로 한다거나 해도 거래소 운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프라인 고객 서비스 센터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소지를 밝히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만 문의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빗썸은 실제 고객센터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보호에 적극적이다라는 장점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비트의 단점으로는 원화가 1일 출금 한도에 2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가 단위의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타 거래소의 시세의 경우 100원 이상일 때 0.1원 단위 틱으로 조정되는 곳이 많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100원 이상인 경우 1원을 고수합니다. 급하게 매도를 하다가 최대 투자 원금의 1% 미만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불편함을 저희 시크릿 부티크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의 기회의 장을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와 실시간의 공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코인의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순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 실력을 늘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신기루 같은 이 투자 생활에 허황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진짜 수익의 단계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로 진입하셔서 혁명가라고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